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는 애완동물입니다. 요즘에 공공장소에 가보면 어렵지 않게 애완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주말을 맞아서 많은 분들 또 애완동물과 함께 바깥 나들이 하실 텐데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를 정비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바깥에 나오면 반려견의 목줄부터 채우는 분들 계신데요. 간혹 가다가 안 그런 분들도 계시죠. 동물을 두려워하는 분들과 마찰도 생깁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변성수 연암대 동물훈련학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참 더웠는데 오늘은 더 덥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가운데 습도가 높고 자외선도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습니다. 한낮에는 바깥 활동하실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곳곳에 따라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5도, 광주도 35도, 부산 31도, 대구 36도, 경북 의성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7월 13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곳을 찾아서 쉬거나 운동 삼아서 산책하는 분들 많으시죠.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강아지 운동도 시킬 겸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대형 쇼핑몰에서 몇 가지 수칙만 지키면은 실내에서도 편하게 강아지를 데리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지자체에도 애견 놀이터가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이 애완견을 편하게 산책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매번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곳만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견주들은 개가 불편할까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일부죠. 최근 애완동물과 관련한 사고도 있다 보니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실외에서 애완견 목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제재를 하기 전에 견주도 그리고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변성수 연암대 동물훈련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애완견 키우는 분들 참 많은데요. 등록을 유도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농림축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21.8%로 되어 있고요. 반려동물 인구가 457만 가구에서 약 1,000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미등록 애완견도 파악이 되나요? 얼마나 많을까요? 네, 지금 미등록 되는 애들, 반려견도 파악을 하면 1,000만이 조금 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군요. 당국에서는 애완견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데 따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기견의 예방과 그리고 유기견보다 유실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실했을 때 반려견을 집으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 날씨가 워낙 무덥다 보니까 사람들도 지치고 애완견들도 지칠 것 같은데 왠지 털이 있다 보니까 더 더위를 느낄 것 같기도 한데 개들은 어떻습니까? 반려견의 털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 더 크고요. 네. 오히려 털이 없으면 태양에 의해서 화상을 입거나 열 전달이 빨리 되기 때문에 다른 이런 더위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털은 털 때문에 더위를 느낀다기보다는
뜨거운 열로 인해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더욱 사람에게 비교하다 보면은 더 이렇게 더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치와와라든지 이런 강아지들은 털이 상대적으로 좀 짧고 덜한 것 같은데 좀 복슬복슬 털이 많은 강아지들은 더 더워 보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었군요. 네, 큰 의미는 없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한낮에 산책하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래서 더운 곳보다는 시원한 곳을 찾아서 애완견하고 함께 외출하는 견주들이 많은데 그냥 가끔 가다가 강아지들이 불편할까봐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안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도 뭐 가끔 불편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동물 자체도 위험이 따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 목줄과 가슴줄이라고 하는 이 반려견을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도 맞는데 원래는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셔서 산책을 하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네. 요즘에 공원 가보면은 가끔 그냥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놓고서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하는 견주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뭐 위험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반려견 산업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막 이야기로 화두가 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다뤄오신 덕분에 반려견 키우는 보호자분들의 인식도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공원에 산책 가신다면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은 혼자 노는 게 아니고 보호자와 함께 뛰어노는데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이 뛰어노는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마개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에 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입마개의 기준이 정해진다고 해서 그 기준 때문에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요. 반려견들 자체가 다른 외부 자극에 산책을 갔을 경우에 외부 자극에 의해서 다른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문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마개라는 것이 꼭 교육을 해서 필수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책하는데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다가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포인트만 좀 기억하시고 다가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려견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3m 이상의 거리에서 보호자분에게 꼭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들으시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고 반려견을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애완견들도 다 특성이 있고 같은 종류로 하더라도 다 다르잖아요.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혹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목줄과 관련해서 요즘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나요? 공공장소 같은 경우요? 아직까지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를 서울시에서 공공장소에서 이제 물린다고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견주들은 우리 강아지는 순한데 사람 물지도 않고 짖지도 않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게 서로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충안이 나온 것 같아요. 몇 가지 주의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겨서 적어왔어요, 방송 전에. 애완견들을 운동시키려고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는 곳, 그러니까 생활하는 곳에 배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배가 불러와도 참는다는 거예요, 이 애완견들이. 그래서 집 밖에서 늘 배변 활동을 하던 곳이나 혹은 마음이 드는 곳에 가서 배변 활동을 하는 바람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개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와서 배변 활동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 비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좋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거 견주들이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까요? 네, 보통 실외 배변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내 배변은 실내에서 배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쾌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반려견들이 그렇게 이제 교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게 실외에도 잔디나 흙에서 배변을 보는 걸 좋아하는 반려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란다 쪽이나 또는 반려견이 배변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뭐 잔디라든지 특정한 모래를 깔아서 외부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배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강아지 때부터 사람을 좋아해서 달려들고 뭐 살짝 손가락을 깨무는 그런 습성을 보이는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견이 되면서 힘이 강해지는데 어렸을 때 그 습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막 달려들고 깨물고 이러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까요? 예, 반려견 교육이라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반려견 교육은 6가지로 정리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이리와, 두 번째가 하우스, 세 번째가 옆으로, 네 번째가 앉아, 다섯 번째가 엎드려, 여섯 번째가 기다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 기준에 맞춰서 이리와라든지 앉아라든지 어떠한 특정적인 행동을 키워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서로 좀 이해하는 그런 여름 뭐 바깥 애완동물을 산책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성수 연암대 동물훈련학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무기를 달라면서 국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계정에 올린 글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높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들이 젊은이들의 선망이 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는 전적으로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방치한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가 앞장서면 서울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인천광역시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 대신 감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비 지원 요구로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고속도로 주행 중에 다른 고속도로로 바꿔서 탈 경우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사례가 있어서 통행료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로 전환됨에 따라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통행료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과수 재배 면적이 전체 재배 면적의 17%인 1,300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각종 과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피해 면적은 배가 849헥타르로 가장 많고 포도가 176헥타르, 사과는 142헥타르, 복숭아가 94헥타르입니다. 경기도는 이상 저온 피해가 심한 농가를 중심으로 25억 6천만 원을 복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삼국시대 산성인 서울 아차산성 망대지 일대에서 신라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물터 유적과 구리 거울 조각, 철제마, 토기 등 유물이 다량 발굴됐습니다. 거물터 유적은 총 10개가 확인됐는데 이 중 4호 거물터에서는 포천 반월산성, 화성 당성 등지에서 확인된 제사 유적과 유사한 구리거울 조각과 철제마, 수레바퀴 축 등 철기류 조합이 나왔습니다. 아차산성 남벽 일대에서 지난해 확인한 집수시설에서는 목간, 건축 부재, 목기, 씨앗 등이 출토됐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서 학생, 직장인을 위한 뮤지컬, 클래식, 강의,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번지점프를 하다,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놀이극, 베토벤의 비밀노트, 여름방학 클래식 콘서트 2018 그랜드 썸머 클래식 등 에듀테인먼트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꼬마 드가의 아틀리에 등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와 교육을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전람회 그림, 정오의 음악회 등 성인과 직장인을 위한 예술 강의와 공연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연과 식사, 숙박을 묶어서 30%를 할인해주는 한야광 패키지를 비롯해서 조기 예매, 전시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노인들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인 어르신 즐김터 40곳을 추가로 지정해서 모두 59곳으로 늘렸습니다. 어르신 즐김터는 지역 노인들에게 맞춤형 취미와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아리 연습실 등을 무료로 빌려주는 공간인데요. 새로 지정된 어르신 놀이터는 성남과 안양에 각각 5곳을 비롯해서 화성과 양평에 4곳, 수원과 안산 3곳 등입니다. 경기도는 연락 두절이나 인식 부족 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비수능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대한결핵협회와 보건소 관계자가 포함된 조사단을 꾸려서 노숙인과 외국인을 비롯한 비수능 결핵 환자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완치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6천여 명의 새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조사에서 비수능 결핵 환자가 노숙인과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마무리하면서요. 제시카 심슨이 부르는 퍼블릭 어페어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현장 목소리 들어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수도권 사람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네, 본격적인 여름철에 물놀이 즐기시는 분들 많죠. 네. 최근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바다나 강, 물에 빠졌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생존 수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9일 한강둑섬 야외수영장 개장식에 맞춰서 이 생존 수영 체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뚝섬 야외수영장의 생존 수영 교육장을 찾아갔는데요. 먼저 생존 수영이 어떤 건지 현장을 소리로 짧게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하면 탈출합니다. 하나 둘 셋 탈출. 이대로 내려가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탈출. 지금부터 배울 것은 누워뛰기입니다. 자. 누워뛰기 마지막에 그게 굉장히 귀에 들어오는데요. 자전거도 그렇고 네. 롤러스케이트 같은 것도 그렇고 어렸을 때 배워놓으면은 그게 몸에 익어서 평생 가잖아요. 생존 수영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수영을 못하는 아이들도 배울 수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생존 수영은 일반적인 수영 영법이 아니고요. 물에 빠지고 조난 당했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 위에서 오래 버티는 생존 기술입니다.
이 한강뚝섬 야외 수영장과 여의도 수영장에서 매일 오전 10시 반, 오후 2시 반 하루에 2번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네. 한 회차당 60여 명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인천 해양 경찰분들이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생존 수영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인천 해양 경찰 한강파출소 팀장 임창혁 씨에게 들어보시죠. 한강사업본부하고 인천해양경찰서 사이에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교육하게 된 것입니다. 생존 수영이란 우리가 수영장에서 배영, 자유형, 접영 등 수영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닌 물 위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여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기술이에요. 전문적인 교육 강사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짧게 배울 수 있는 수영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든지 가족, 친구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저희 인접 일본도 오래전부터 이런 생존 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예전부터 인프라를 갖춰져가지고 오랫동안 진행해왔어요.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이런 생존 수영 체험 교실을 통해서 올바른 물놀이 안전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왜 생존 수영을 배워야 되는지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생존 수영은 아까 김미란 리포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폼 잡으면서 빠르게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수영법이 아니고 오래 버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힘을 빼고 오래 버텨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체온도 떨어지면 체력이 빨리 떨어질 테니까 오래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 물에 대한 좀 이해와 공포심을 없애고요. 물속에서 호흡법, 음파를 배워봅니다. 이 물에 입수하기 전에 준비 운동과 구명조끼 착용법, 이함 자세를 취해보는데요. 이 배가 침몰했을 때 배에서 탈출하는 자세고요. 실제 물속에 들어가서 6가지 생존 수영법 1시간 반 동안 교육받게 됩니다. 네. 먼저 누워뜨기, 물속의 체온 유지법, 이 구명조끼가 없을 때 물품을 이용한 물품 뜨기, 이 구명대목 체험, 인간사슬이라고 해서 이 다수 인명이 물에 빠졌을 때 먼 거리로 구조 요청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 이석호 경장에게 더 자세한 교육 내용을 들어보시죠. 인천해양경찰서 한강파출소 경장 이석호라고 합니다. 생존 수영이 수영을 잘하나 못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구명조끼를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오랫동안 생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물품을 이용한 구조법도 있고, 여기 보시면 PT병이나 과자 봉지 같은 경우 부력이 있는 물품을 이용해서 사람을 구조하는 거, 물에 오래 떠 있을 때 체온이 뺏기게 되는데 그 체온을 보호하는 체온 유지법, 물에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는 누워뜨기를 통해서 몸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저거는 지금 크게 원을 그리고 있죠. 이제 항공기가 돌아다닐 때 구조를 하려고 이제 탐색을 할 때 좀 더 큰 원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멀리서. 근데 이게 크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원을 만들어서 위에서 보게 되면 인지가 되거든요. 스피커처럼 확성기 역할로 똑같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외치면 혼자 외치는 것과 같이 뭉쳐서 외쳤을 때보다 더 멀리 전파가 됩니다. 그렇군요.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누워뜨기가 기본인데요. 네. 이 누워뜨기의 목적이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좀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 물속에서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면 오히려 몸의 에너지가 손실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 누워뜨기 기술을 짧게 알려드리면요,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귀가 머리가 잠길 정도로 물 위에 누워서 뜨는 자세인데요. 이 호흡은 3분의 2 정도 숨을 들여 마시면 이 풍선의 부력 효과처럼 잘 뜰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체온 유지법은 물속에서 사타구니나 겨드랑이를 좀 보호해서 체온을 최대한 유지해서 버티는 기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에 들어갔을 때 귀가 잠기면 왠지 좀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 아이들 중에서 수영을 잘하는 혹은 물에 친숙한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잘 따라 하던가요? 어떤 아이들은 좀 무서워서 겁을 먹기도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해경분들이 친절하게 해주셔갖고 좀 물을 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요. 그렇군요. 저 같은 사람도 가면은 뜰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이 가실까요? 저랑 같이 가서 한번 누워뜨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피서철이라서
그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놀이 사고가 종종 들려오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사고도 많이 발생하죠. 네, 인천 연안에서 매년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천해양경찰서 이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인천 연안에서 일어난 사고가 총 37건입니다. 네. 그중에 고립이 18건, 익수가 11건, 추락이 5건, 사망이 4건으로 접수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총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표류는 물품을 들고 물에 둥둥 떠 있는 경우고요. 고립은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고립되는 사고입니다. 실제 작년 8월경 인천 대청도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생존수영법으로 물 위에서 버티다가 무사히 구조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임창혁 팀장의 실제 구조 사례를 들어보시죠. 실제로 작년 8월경에 인천 대청도에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13세 남학생 어린이가 육지 바깥쪽으로 800m 정도 떠내려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생존 수영 기술 중 누워뜨기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2시간 동안 버텼어요. 그래서 아주 잘 구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다행인 사례인데요. 생존 수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교육을 이미 하고 있죠. 네, 외국에서는 이미 초등학교부터 생존 수영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3, 4학년 계절 운동이라고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생존 수영법을 좀 단계별로 체험하고 익힐 수가 있어서요. 아이들과 부모님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시민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바다에서라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 수영을 배워놓으면 조금 더 생명을 좀 구할 수 있는 데라서 아이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때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배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고 어린 초등학교 학생부터 그런 거를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켜주긴 하는데 아이들끼리 가서 짧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데 마침 수영장 놀러 왔다가 한다는 방송 있어서 아빠랑 아이랑 같이 신청하게 됐어요. 네, 진짜 실전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생존 수영이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모두 체험을 해보면 정말 더 실질적으로 피부로 다가올 것 같더라고요. 되게 유익했어요. 중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다 배운 것 같아요. 애들은 조금만 깊은 데 가면은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큰 차이가 나서 특히 여기 경찰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직접 해보니까 더 나중에 진짜 빠졌을 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체온증이 걸리지 않게 팔을 웅크려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거랑 또 여기 입수할 때 무슨 자세로 입수해야 되는지도 배웠고 물에 빠졌을 때 저번보다는 더 잘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네. 한강 뚝섬 야외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 체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한강 야외 폐장일인 8월 26일까지 총 59일간 진행이 됩니다. 네. 이 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당일 현장 접수와 한강 파출소를 통해서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 후에는 생존 수영 교육 수료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시민들이 아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물놀이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를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필수인데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생존 수영 교육을 꼭 체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오늘은 생존 수영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종우 인천시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지자체마다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들을 구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요. 근데 휴가철이 지나면은 바로 이제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될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8월부터 내년 예산 편성을 준비해서 9월이면 본격적인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중 주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에 제안하여 예산에 반영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천시 홈페이지, 이메일, SNS, 시청 방문 등을 통해 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시에서 2년마다 공모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위원 자격으로 예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시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90여 명이 9개 분과로 나뉘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직접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인천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예산 편성 시기에만 국한해서 운영됐던 이 제도가 1년 내내 상시 운영된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확대될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예산 편성 시기에 임박한 특정 기간에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운영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께서 기간을 놓쳐 참여하지 못한 사례가 생기고 아무래도 아이디어 발굴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1년 365일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만 보장되던 주민참여를 집행 과정을 포함한 예산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매년 10억 원대에 머물러 왔는데요. 이번에 시민의 시장 참여 확대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18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8월 31일까지 사업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사업이나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신 시민들께서는 인천시 홈페이지 참여 카테고리 주민참여예산 제안방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참여 기간도 늘어났고 예산 규모도 18배나 늘어났네요. 인천시 홈페이지 참여 카테고리 주민참여 예산 제안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수한 인천시의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 공모전 소식인데요. 인천에서 청년예술가 작품 공모전 그리고 여성창업경진대회와 공모전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청년예술가 작품 공모전부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청년예술가 작품 공모전은 청년예술가들의 우수한 작품들이 홍보 부족과 유통의 어려움으로 일반 대중과 만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기획했는데요. 작품 공모 신청은 오는 8월 17일까지로 만 19세에서 35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전시, 공연, 영상, 퍼포먼스 등 모든 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총 60에서 70여 개 작품을 선정해서 창작 지원금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술가들의 작품을 누군가 봐줘야 하는 게 현실인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좋은 장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성창업경진대회와 공모전도 알려주세요. 예, 여성 창업자들의 우수 창업 아이템 발굴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2018 여성창업경진대회 및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먼저 경진대회는 정보산업, 제조, 서비스, 유통 등 산업 전 분야의 창업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고요. 공모전은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성 예비 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에 여성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접수 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시상금과 2018 인천 여성 취창업 종합박람회에 참여해서 시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우 인천시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7월 13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스탠딩 에그와 예슬이 함께 부른 웃는 것밖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